자, 조국혁신당 공동원내교섭단체 추진한다. 12석이죠. 20석이 돼야 원내교섭단체가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원내교섭단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이거는 그럴 수 있죠. 조국혁신당은 8석이 손을 잡으면 원내교섭단체가 되고 교섭단체가 되면 더 권한이 막강해진단 말이에요. 조국혁신당이 원내교섭단체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 뭐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자기들이 더 힘이 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걸 가지고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다음 달 30일 전까지 교섭단체 구성을 완료할 것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자, 어떻게 되냐? 교섭단체가 되면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간사가 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이게 큽니다. 간사가 되는 거. 상임위원장 배분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의사 일정 안건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고 본회의 일정 협의에도 목소리가 낼 수 있고요. 정당 보조금, 돈도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동훈 특검, 대여 공세를 위한 입법 추진 과정에서 주도권을 질 수 있다. 교섭단체냐 아니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8석이 필요한데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20대 국회 때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군소정당과 손을 잡는 거다. 당시에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이렇게 해서 의정활동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을 언급하면서 당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원내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인터뷰도 있었다고 합니다.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각각 1석, 김종민, 새로운 미래 합하면 6명,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 시민사회 추천 비례대표로 당선된 2명을 더하면 8명이 된다. 그래도 2명이 부족해. 조국혁신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민주당 빼고 군소정당들 싹싹 긁어 모아도 2명이 부족하다. 조국혁신당은 국회법을 개정해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줄이는 방안, 이것도 거론하고 있는데 민주당 총선 과정에서 정치개혁 과제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교섭단체를 10석으로 줄이자라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거예요. 허들을 좀 낮춰야 된다. 소수정당 15석이냐 10석이냐 이 숫자의 문제지만 20석은 너무 높다. 이런 얘기는 정치개혁하면서 오래전부터 거론됐었던 그런 얘기예요. 민주당 안팎에서는 조국혁신당 원내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에 대한 반감도 있다. 특정 사안에 있어 주도권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조국은 원내 3당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 공개이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윤석열은 조국 만나면 벌벌 떨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뭐 이런 것도 합니다. 의원 다짐, 회기 중 골프 금지,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금지, 의원 특권 포기, 주식 신규 투자 및 코인 보유 금지, 부동산 구입 시 당과 사전 협의, 보좌진의 의정활동 이해 부당 요구 금지. 자, 이런 것들은 소수정당, 신생정당으로서 개혁적인 모습이고 좋아. 자,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정치력을 발휘를 해서 소수정당 다 끌어모았다 쳐. 그래도 2석이 모자라잖아요. 2석이. 그럼 민주당이 꿔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진영의 대형 스피커 3명이 민주당이 조국혁신당한테 의원을 꿔줘야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어요. 김어준, 이동영, 박시영 3명이 다. 가장 먼저 그 얘기를 꺼낸 건 이동영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동영 작가의 팬들이 충격을 좀 받았어요. 자,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말이죠. 순리라는 게 있어요. 일에는 순서가 있고 순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 이들이 얘기하는 것 무슨 말인지는 알겠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뽑았어요.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국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진보 진영에 훨씬 더 좋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 그건 모르는 겁니다. 아직도. 조국혁신당한테 민주당이 의원을 꺼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은 뭐냐? 조국혁신당이 의정활동을 해. 열심히 해. 기존에 했었던 말처럼 행동도 그렇게 해줘.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이 설 때 그때 당원들이 빌려줘서 요거 만들어 우리 더 세게 싸워보자. 이게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 안 하고 만들어 놓자? 안 되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에 있는 면면들이,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할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민주당에 당선된 사람들이 다시 수방짓을 안 할 거라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 말은 좋았어.
선명했어. 자, 이제 검증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조국혁신당을 찍은 사람들이 있죠. 특히 호남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을 많이 지지했습니다. 이제 검증의 시간이야. 검증되지 않았어. 우리는 두고 볼 거라는 거죠. 진짜 선거 때 했던 말처럼 행동으로도 그렇게 옮기는지 검증이 어느 정도 되면 그래 조국혁신당 원내 교섭단체 만들어주면 우리가 훨씬 더 세게 싸울 수 있겠다. 이런 민심이 생기고 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분들이야 정치를 들여다보고 오랫동안 봤으니까 원내 교섭단체가 2개 있으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걸 알고 주장을 하는 거겠지만 대다수의 민주당을 찍었던 유권자들은요. 검증되지 않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이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국혁신당은 조국이라는 인물이 워낙에 상징적이죠. 근데 대법원 유죄 판결 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국이 이탈을 해. 조국이 이탈했는데도 조국혁신당이 조국이 있을 때와 다름없는 개혁적으로 뭔가를 잘한다 라고 하는지까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조국혁신당에 있는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사람들 말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을 꿔줘서 조국혁신당을 원내 교섭단체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이 너무나 성급하게 들리는 겁니다. 자, 조국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목표로 한다라는 걸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들 입장에서는 하는 게 맞죠. 그들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걸 비난할 필요 없죠. 예를 들면 박지원, 추미애 국회의장 무조건은 아니다.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하다. 너무 강대강 아니냐 추미애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박지원은 자기가 국회의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원이 이런 얘기하는 거 비난하지 않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고. 이제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냐. 무언가 결정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깨끗하게 승복하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대우로 같이 싸워주느냐 아니면 이낙연처럼 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박지원은 추미애보다 내가 경쟁력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박지원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제가 박지원을 지지하냐? 아니죠. 저는 추미애가 국회의장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소리 나오는 걸 자체를 마치 우리의 적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저런 목소리도 있구나 하고 내 생각을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수의 민심은 추미애인데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이 뽑기 때문에 그게 답답한 거죠. 어쨌든 내 생각과 다른 목소리 내는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고 완전히 깔아뭉개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조국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목표로 뛴다? 그들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걸 하는 게 맞지. 더 힘이 세지기를 원하니까. 근데 내 생각에 제 생각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조국혁신당의 원내 교섭단체 별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난 두고 볼 것이다. 선거 기간 동안 시원시원하게 말하고 빨리 움직이고 행동하고 좋았어. 그게 국회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느냐? 검증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저는 여전히 조국 좋아합니다. 조국과 그 가족이 도륙당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해하는 사람이고. 하지만 정치인 조국은요. 다른 영역이에요. 조국의 정치 진출을 저는 반대했었는데 반대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더 고구마일 것이다. 서생이 그 원칙주의자 서생이 정치랑 맞느냐. 근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사가 돼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전사가 돼서 돌아와서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정도가 된 거죠. 저런 전사라면 정치도 잘 어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 된 겁니다. 근데 말은 할 수 있지. 말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검증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제 검증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제 22대 국회가 열리고 나서 3개월, 6개월이면 검증 끝납니다. 진짜 잘하는구나. 진짜 쇄빙성 역할을 하는구나. 그때 가서 조국혁신당을 원내 교섭단체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한테 좋으냐 안 좋으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고민이 시작될 거예요. 그때 논의해야 되지. 아직 검증도 하기 전에 꿔줘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줘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논의 자체가 정말 저는 오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3명의 스피커 제가 다 좋아합니다. 일단 줘놓고 두고 보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증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민주당 의원들을 꿔줘서라도 조국혁신당을 좀 키워보자. 이거는 민주당원들, 민심이 그렇게 움직인 다음에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뽑아준 사람을 누군가 마음대로 꿔주네 마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확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이 아니에요. 지금 의원 꿔주기에서 조국혁신당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주는 게 더 좋다라고 이 세 명이 다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들을 신봉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이 세 명은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도가 되지 마세요. 아, 저건 나랑 생각이 안 맞는구나.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하면 됩니다. 저는 이동영 작가를 진짜 좋아해요. 이동영 작가의 스탠스가 저랑 정말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정치를 오랫동안 김대중 DJP 때 김대중이 욕먹어가면서 의원 꿔주기도 했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좀 다르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지켜봐야 돼요. 민심을 거스르면서 무리하게 진행하면 탈납니다. 민주당에서 의원 꿔주는 게 필요하다? 아니면 개혁신당에서 빌려와. 민주당에서 의원 안 꿔주고 조국혁신당의 정치력으로 민주당 빼고 20석 만들 수 있지. 그건 조국의 정치력이니까 그거 나름대로 인정해줘야지. 개혁신당 이준석까지 꼬셔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회 시작도 안 했어.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난리야. 이재명 대표 연임이냐 아니냐, 연임을 지지하냐 안 하냐. 갈라치기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겠다 말한 적도 없어요. 지금은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때려잡을 거냐, 이 얘기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분 여전히 좋아하고 챙겨봅니다. 챙겨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이제 안 한다, 안 본다, 그럴 필요도 없어. 신도가 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MBC 응원하지만 MBC의 모든 방송이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까? 안 그런 것도 있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 이들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걸을 건 거르고 취할 건 취하고 이러면 돼. 한나의 잘못을 보고 저거 내각제 세력이다, 저거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갈라치기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의원 꺼주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민주 유튜버들 중에, 스피커들 중에 좀 있는 것 같은데, 시기상조예요. 검증한 다음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혁신당이 너무너무 잘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의원을 꿔줘서라도 교섭단체 만들어서 더 세게 들이받고 싸우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여론이 나오면 그때부터 논의하는 겁니다. 민주당 찍어준 사람이 아무런 그런 생각이 없는데, 꿔줄 생각이 없는데, 조국혁신당을 더 키워줄 생각이 없는데 지금 왜 스피커들이 꿔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불쾌해지는 거예요. 지지자들이 굉장히 불쾌해지는 거다. 조국혁신당에 표를 준 사람들 중에 소수 정당에 표 주기 싫어서 나는 3번 안 찍는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피커들이 의원 꿔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그런 걸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나 이제 제 거 절대 안 본다 이렇게까지 가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울리고, 아, 내 생각과 다르다 정도로 멈추고, 그들이 또 잘하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하는 건 또 칭찬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지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신도가 되지 마라. 이 스피커들의 신도가 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들은 그냥 우리의 도구일 뿐이에요. 잘하면 필요한 거고, 못하는 건 지적하고, 근데 못하는 게 계속 늘어난다? 그럼 그때 버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못하면 욕하는 것도 맞죠. 예, 못하면 못한다고 지적하고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당연히. 정치인은 우리의 도구죠. 스피커도 우리의 도구입니다. 도구로서 쓸모가 있으면 쓰는 거고, 고쳐 쓸만하면 지적하고 고치려고 시도해 보는 거고, 도저히 저거는 고쳐 쓸 수가 없다 이러면 버리면 돼요. 그때 가서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정치인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랑 생각이 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과 가까워지는 걸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면 그들한테 들리는 얘기를 막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실제 민심하고는 괴리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명 다 정치인이랑 다 가깝습니다. 정치인들 얘기를 가까운 곳에서 계속 듣고. 그러니까 스피커들한테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 신봉할 필요도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의원 꿔주기 얘기하는 건 좀 섣부르다.